아까 임종건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건전 경영팀 담당자라 보니까 조금 어떤 그 리스크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카드 할부 리스트 신기술사인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현황과 감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신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여전사의 총 자산은 카드사 136조 원, 비카드 여전사가 171조 원이고 지금 1에서 3분기 중에 카드사 총 자산은 약 10조 원, 비카드 여전사 총 자산은 약 13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전사의 수익성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고 2020년 연간 당기순이익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카드사의 순이익 증가는 수익의 증가라기보다는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요. 일명 불황형 흑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에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고 2020년 이제 1에서 3분기 당기순이익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여전사의 연체율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 모두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카드사의 총 채권 연체율은 1.38%로 전년 동기 대비 0.23%포인트 하락했고 신용판매와 카드 대출 모두 연체율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 말 연체율도 상반기 말에 비해 더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비카드 여전사의 총 채권 연체율은 1.49%로 전년 동기 대비 0.40%포인트 하락했고 3분기 말 연체율도 상반기 말에 비해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임종건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서 실제 연체율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사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조정 자기자본 비율은 카드사가 22.2%, 비카드 여전사가 16.2%로 카드사 8%, 비카드 여전사 7%라고 하는 규제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여전사의 유동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건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여전사의 자본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유동성이 사실은 좀 중요하게 특히 작년에는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여전사는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서 주로 예금에 자금이 몰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뭐 저축은행권 같이 예금 수신 기관들은 수신고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여전사의 경우에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장성 조달의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사의 어떤 조달 부분의 리스크로 바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되었는데요. 작년 3월 중순 이후에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심화되면서 그 영향이 여전체 시장에도 크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전체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당시 우량한
그 여전사의 채권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금융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프라이머리 CBO 같은 정책 지원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금융시장 자체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큰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금융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우량한 여전채를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AA0 등급 3년물 여전채와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 간 스프레드는 2020년 12월 말 현재 36bp 수준으로 2020년 2월 말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A0 등급 여전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3분기 이후에 소폭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채의 경우에도 여전채 시장이 이제 경색된 이후에 약간 그 신용 등급 간의 차등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한 여전채의 경우에는 순발행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되었고 스프레드도 거의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반면에 비우량 여전채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채 순발행 규모는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별로 차등화되고 있는데요. A+ 등급 이하 여전채의 경우에는 작년 3, 4월, 5월까지 순상환되었습니다. 차환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다만 이제 11월 중에 1.1조 원, 또 12월 중에 0.9조 원 등 최근 순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후에 자체적으로 현금 등 즉시 가용 유동성 축적을 증가시킨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 유동성 비율도 모두 규제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건전성 감독 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 규제가 있었는데요. 다른 업권의 사례를 준용해서 채무 보증에 대해서도 한도 규제 안에 들어오게끔 합산해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채무 보증도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고요. 기존에 그 투자 적격 업체의 지급 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 대손 충당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최초 레버리지 규제 도입 시부터 6배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8배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7배로 한도를 적용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외형 확장을 추구하는 카드사보다는 자본의 내부 유보를 충실히 한 카드사에 더욱 유리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도입된 고 DSR 비중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또 작년 9월에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를 차단하는 행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주담대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LTV를 초과해서 주담대를 한 이후에 여전사나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해당 주택 근저당보 질권 대출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여전사나 저축은행이 간접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취약 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전 금융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지원 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여전업권은 기본적으로 대출 자체가 만기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그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많아서 만기 연장보다는 원리금 상환 유예 방식의 지원이 훨씬 많았고요. 또 업종으로는 운수 창고업, 아마 운수 업종일 것 같은데 그쪽에 지원이 많이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실물 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융규제 유연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 중에서 회수 예상 가액 채권을 일괄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폐업 중이더라도 다른 사업장을 이제 신설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다른 업권의 사례를 준용해서 폐업 중인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제 차주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는 코로나 피해 기업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인해 유동 자산이 감소해서 유동성 비율이 90%로 떨어지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비율 인하의 원인이 코로나 피해 기업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해당 여전사가 비조치 의견서를 저희 쪽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했다라는 것만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악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했고요. 미수이자도 회계상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IFRS를 적용하는 여전사들이, 이제 여전사들은 IFRS를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같이 있는데요. 적용하는 여전사들이 예상 손실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설정했던 미래 경기 변동 그 가정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변동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러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영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을 보시면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 속도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미국 등의 재정 확대로 인해서 장기금리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와 실질 GDP가 3%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금리와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원화 강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업권의 경우에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잠재 부실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요. 이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 위축의 영향은 카드사와 같은 이제 카드사는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적인 유동성 지원과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될 때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취약차주의 절벽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유동성의 어떤 정상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자산의 편중도가 높은 여전사들의 수익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제 3년 이상으로 발행하던 여전체 발행이 어려워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발행했던 여전체들이 단기화돼서 발행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2, 3분기 중에 특히 이제 저신용 등급 여전체의 만기 도래가 좀 다소 평소에 비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차환 발행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증권사의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의 자체 해지 운용에서 여전체 편입 비중을 2023년까지 10% 이내로 축소해야 되는 규제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요. ELS 발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여전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줄어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체가 잘 현재 시장에서는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핀테크 기반의 결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카드사의 어떤 결제 관련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카드사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카드사나 이제 은행이 자동차 금융시장 영업을 확대를 하면서 기존의 뭐 현대캐피탈이나 여러 캐피탈사들의 주 영역이었던 자동차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혈 경쟁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건전성 감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다양한 이제 규제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뭐 이제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격한 확대나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확립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 DSR 비중뿐만 아니라 올해 말까지는 평균 DSR 비율도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여전사들이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절벽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의 종료 시점에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사의 경우에 주로 지원이 원리금 상환 이후에 지원이 많았는데 지원된 그 기간만큼 채권의 만기를 아예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는 대체로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고 소비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어떤 대출 상환 능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환 여력을 감안해서 상환 스케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등 차주와 여전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여전사 유동성 및 건전성 감독 규제 개선과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고 시장성 조달의 의존도가 높아서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다른 업권에 비해서 어떤 모범 기준 같은 규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개별 여전사의 자율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여전체 스프레드나 유동성 비율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여전업계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시장성 차입과 고위험 자산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성장과 리스크에 부합하는 적정 자본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상승 여부, 여전체 차환 발행 여부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유례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자본의 내부 유보를 늘려서 잠재 부실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대체 투자나 부동산 등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편중돼서 어떤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크게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여전사들 자체적으로 자산의 편중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